안전에 투자한 비용이 사고 시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거지? 아, 결국은 돈이구나. 끝나야 잊어지더라고. 끝나야 잊어질 것 같다. 특히 30톤짜리 건물 잔해에 깔렸던 차량에서 31살 남성은 구조됐지만 29살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내년 2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애한테 갔다가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매주 가기 때문에 틈나면 가요. 잠원동 사고나 광주 사고나 아주 똑같아요. 삼박자예요. 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조치가 없었고 안전교육이 없어요. 건설자들이 그저 인부 오라고 해가지고 자 부셔. 그런데 거기다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감리자겠죠. 잠원동 사건 이후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법에 뭐냐면 감리자가 반드시 있어라. 광주 사건은 감리자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명시돼 있었어요. 근데 있었나요? 현장에? 현장에 없었죠. 이게 원인이 뭐냐? 아, 결국은 돈이구나. 아무리 뒤져봐도 결국은 돈이다. 맨 처음 붕괴사고가 났을 적에 저는 몰랐거든요. 신랑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광주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와서 텔레비전 켜봐.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리모컨 어디 갔지? 김 선생님, 리모컨 어디 갔어? 리모컨 어디 갔어? 하면서 도망가. 나 텔레비 못 봤어요. 직원들은 이미 내 상황을 아니까. 내가 애가 넷이었거든요. 막내가 아들이에요. 딸이 셋이고. 아들놈은 그래도 의젓해. 군대 갔다 왔으니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들, 뭐하니? 이제 학교 끝나고 뭐 저걸 하는데 집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빠 광주 건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엄마가 텔레비 안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은 집사람도 몰랐어요. 그 다음날 내가 아침에 출근한다 하니까 무심코 집사람이 텔레비를 딱 켰는데 그게 나왔어요. 어떨까요? 여자들은 그 순간 쓰러져요. 내가 그걸로 답을 드릴게요. 그냥 쓰러져요. 나는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가장이죠. 딸도 못 지켰고 내 애엄마도 못 지킬 뻔했어요. 잠원동 사건에서 현장 인부들 이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사건이 종료가 됐어요. 광주도 현장 인부들 즉시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놔두는 말은 뭡니까? 광주 공무원의 지시를 전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더구 법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 따지죠. 잠원동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또 하나 생겨요. 그 대상자들은 누구냐? 서초구청 같으면 서초에 있으니까 서초구청 건물주, 설계자예요.
이 사건은 경찰서에서 기소유예로 놓는데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 시작도 안 했어요. 2년이 되도록. 2년이 되니까 담당 검사가 3명이나 교체가 됐어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이 사건을 잊고 싶어. 그러니까 할 말은 뭡니까? 빨리 좀 종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죠. 첫 번째 담당 검사도 검사하는 말 조사 중입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두 번째 검사님이 다시 부임해 왔을 적에도 인터뷰를 면담을 했어요. 조사 중입니다. 세 번째 검사님도 왔을 적에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사건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다 안 돼 있다. 서류는 저렇게 많이 있는데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조사하겠다. 그것이 2000년 5월 9일이에요. 요번에 광주 사건으로 담당 검사한테 많은 이제 문의가 들어갔겠죠. 잠원동 사건입니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 출입 기자들한테.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생전 처음 나왔어요. 11일 날 나온 거예요. 사건 발생 언제 됐다고요? 누워 있는 걸 봤어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사고가 나고 나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2명이 옵니다. 자, 보세요. 답변 조치사항. 오래 있고 싶지 않다. 빨리 조치를 취해라 했더니 서초경찰서 팀장 등 4명이 아버님을 직접 면담하여 설명. 구청의 민영사 관리 책임자를 서면으로 공개할 것 공개해줬어요. 사후 조치로서 사후 조치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보고할 것.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겠다. 배상 책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서초경찰서에서 아버님을 만나 직접 설명. 내가 원한 대답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물은 거는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대책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를 달라. 근데 왜 이게 경찰서로 넘어가죠? 내가 말한 사항을 갖다가 어디로? 부청에서 경찰서로 토수시켰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인식은 너희들 다 지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한테 요청도 요청이지만 요청보다 더 강력한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이지. 보험을 들었을 적에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커요.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각자의 몫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10명 전부를 이역으로 공탁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각자의 몫을 각각 얼마씩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 피해자들 10명이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 다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돼. 피해자들끼리. 이게 해야 될 일이냐고요. 잊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기억을 더듬고 서류를 만들어서 소송을 해야 되죠. 비용 들죠. 정신적 고통 크죠. 시간 소비가 되죠. 정신고통이라는 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따님 모신 곳 잠깐 들렀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서 어떤 얘기 좀 마음으로 전하고 오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얘야, 아빠가 이거를 자꾸만 해야 되니? 아빠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다. 저는 광주에 계신 분들이 미리 알아야 대처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럼 2번, 3번 좌절을 하게 돼요. 나는 그게 더 안타까워요. 그래도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우롱당하지 마라. 나는 솔직하게 제 집사람하고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끝나야 잊어지더라고. 끝나야 잊어질 것 같아. 근데 집사람 모르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뭐하고 혼자 해왔는데 광주 사건으로 또다시 이제 표출되니까 더 힘들어요.